다 RK만 나는 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. 리보 금리가 RK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뭐 권리 행사를 안 하게 되고 요 시점 요 구간 중에는 또 리보 시중 금리가 RK보다 높더라도 나는 RK만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요 기간 중에는 또 그 권리 행사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런 각각이 캡릿이 되는 거죠.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로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게 캡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각각의 캡릿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 금리에 대한 콜옵션이다. 오케이? 이 어웨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. 나중에 금리 지급을 RK로 이 기간 중에는 RK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모형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시고요. 무슨 파생 상품 관련 시험 준비를 하신다거나 아닌 분들은 그냥 개념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블랙 모형을 써가지고 이 캡의 가치 평가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블랙 모형인데 이 콘텍스트에 맞게 이 캡릿 콘텍스트에 맞게 조금 조정 변화를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. 그 다음에 원래 이 블랙 모형도 그렇고 블랙 숄스 모형을 변형한 것이니까 블랙 숄스 모형에서는 volatility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컨스턴트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블랙 모형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일정하다, 플랫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런 거는 글쎄 단수는 한데 실제로는 기초자산이 뭐 금리다 또는 채권 가격이다 그러면 변동성이 수시로 바뀌거든요. 그게 조금 더 모형을 현실성 있게 변형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 forward volatility라는 것을 구합니다.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면서 이 forward volatility는 제가 설명을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경영 수업을 하거나 위험관리 관련된 수업을 하면 또는 채권에 대해서 조금 뭐 들어가면 그 volatility structure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term structure를 통해서 그 forward 금리 계산하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volatility structure를 통해서 미래 시점에 forward volatility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블랙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블랙 모형이 원래 모형 자체는 이 기초자산의 볼러틸리티가 콘스턴트하다고 일정하다고 플랫하다고 가정을 하지만 조금 더 현실을 반영을 시키면 이렇게 forward 볼러틸리티를 볼러틸리티 스트럭처로부터 계산을 해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캡스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? 캡스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가다가 밑에서부터 가다가 위에 어떤 상한선이 있는데 이걸 딱 건드리면 그 이상 올라가도 요 RK로 요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리를 지불할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라고 그랬죠. 반면에 플로어는 금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거를 밑에서 딱 건드리면 그때 발동하는 옵션이에요. 그러니까 요 금리로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요 금리로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권리,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팔 수 있는 권리. 그러니까 일종의 풋옵션으로 보는 거죠. 이 플로어는 캡과 대조가 되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캡이 콜옵션이면 플로어는 금리에 대한 풋옵션이다. 그래서 요게 지금 그 플로어에 대한 이게 풋옵션이다라는 설명이고요. 그 플로어도 캡과 비슷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콜옵션, 풋옵션이니까 풋콜 페널티로 구할 수도 있지만 블랙 모형을 써서 비슷한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컬러스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레인지 포워드 계약 혹시 기억나세요? 과거에 레인지 포워드 계약과 유사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캡도 갖고 있으면서
그러니까 금리 캡은 내가 사가지고 있으면서 플로어는 판 거예요. 그러니까 캡과 플로어를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만든 옵션 패키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롱 포지션 인 캡이고 그 다음에 숏 포지션 인 플로어다. 그런데 롱 포지션으로 캡을 사면 돈을 내야 되겠죠. 반면에 숏 포지션으로 플로어를 팔면 돈을 받게 됩니다. 근데 레인지 포워드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옵션을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. 이 돈 가지고 옵션 살 때 정확하게 옵션 살 때 내는 돈으로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. 레인지 포워드가 그랬단 말이에요. 일반적으로 이 컬러 같은 그 옵션 패키지도 그 넷 코스트의 컬러가 일반적으로 제로입니다. 그 얘기는 이 플로어 옵션을 팔면서 받는 돈 가지고 그 돈으로 이 캡 옵션을 사는 거예요. 그걸 딱 맞춘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컬러가 만들어진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스왑 얘기를 하면서 이 스왑 옵션, 스왑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스왑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이게 스왑과 옵션의 그 결합인데 권리 행사를 하면은 고정금리를 주고 변동금리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캡스랑 굉장히 유사하죠.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블랙 모형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여기 예제가 이것도 이제 당연히 유로피안 옵션만 블랙 모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왑션의 경우, 스왑 옵션의 경우도 유로피안 옵션만 우리가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예제가 RK라는 고정금리를 지불할 수 있는 권리예요. 고정금리를 지불할 수 있는 권리. 그 대가로 변동금리를 받는 거죠. 변동금리를 받는데 이거는 연금리니까 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복리 계산이 되는지,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이자를 지급하는지, 이 페이먼트 프리퀀시가 되겠네요. 페이먼트 프리퀀시가 되고, M은 이건 연금리, T 시점에서의 만기 시점의 연금리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L은 이건 프린시플이고,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아까 그 블랙 모형과 유사한 식으로 페이오프가 결정이 되고, 당연히 블랙 모형을 써서 조금 더 복잡은 해졌지만 이 스왑션의 가치 평가도 된다. 물론 유로피안 옵션인 경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왑 옵션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캡이나 플로어랑 굉장히 유사한 곳이 있다. 그런 의미에서 블랙 모형을 사용한다.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것은 제가 스왑션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수합이라는 게, 이제 금리 수합을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서는 금리 수합인데, 고정금리, 변동금리 이자를 맞바꾸는 건데, 근데 수합의 그 가치평가할 때, 수합 옵션 얘기를 하면서, 변동금리 채권의 가치는 파밸류로 계산이 된다.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. 그것을 마치 그 옵션의 행사 가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주고 그 변동금리 파 가치로 계산이 되는, 파 밸류로 계산이 되는 변동금리를 받게 되면